네,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같은 팀에 있었던 후배 임혜동 씨와 폭행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정 차장님, 네.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과거 이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에서 이렇게 같이 그 선수로 활동했던 그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친하면 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계인데, 특히 그 임혜동 선수의 경우에는 이 프로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김하성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한 이후에 로드 매니저, 그러니까 항상 함께 다니면서 일정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한동안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두 사람이 이 폭행 사건에 좀 연루가 돼서 이 김하성 선수가 뭐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줬다. 그런데 그 4억 원 이후에 다시 이 비밀 유지를 약속을 하고 4억 원을 줬었는데 이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폭로했다. 그래서 다시 공발 협박 혐의로 지금 김하성 선수가 임 선수를 지금 다시 고소 고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한 사이가 뭐 남보다 못한 이 원수 사이로 좀 변질된 것 같아서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윤주 변호사님,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하성 선수는 공갈죄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로 일단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임혜동 선수는 오히려 본인이 일방적이고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요. 김하성 선수 측에서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은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네. 임혜동 선수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하라는 겁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허위이면 뭐 무고죄 혐의까지 묻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결국에 양쪽이 진실 공방을 넘어서서 법정 공방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사진들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 또 의혹들이 있는데요. 일단 임혜동 선수 같은 경우에 저 사진이 본인이 맞은 증거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김하성 선수 측에서는 저 사진은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임혜동 선수가 맞았던 사진인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김하성 선수한테 맞은 사진이다라고 지금 둔갑시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가려내는 부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그런데 또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씨에게 4억이라는 큰 돈을 건네기도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무고를 하다면 왜 이 돈을 건넸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고소 고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면 합의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거액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4억 원의 합의금을 건넸다는 것은 김하성 선수도 뭔가 그 임혜동 선수에게 좀 그 합의금을 줘야 될 만큼의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그 추측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합의금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당시 뭐 폭행이 있었다는 당시 정황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후에 증거 논란까지 갖가지 주장들이 현재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뭐가 팩트인지 수사기관이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공갈 혹은 상습폭행 이 양쪽의 주장을 좀 현재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근데 지금 상습폭행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가 좀 많이 남아있을지가 의문인데 어떻게 좀 수사가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유명인들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 거액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명인들은 이제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임혜동 씨가 만약에 김하성 이분이 유명인이다. 그래서 이제 거액을 4억을 요구했다면 이런 게 공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데 판례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거액을 줄 때 제가 이제 변호사들이 합의서를 쓰잖아요. 네. 이럴 때 주로 였는 게 비밀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명인은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밀 유지를 깼을 때는 합의가 무효가 된다.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뒤에 조건을 달거든요. 아마 양측의 주장을 보니까 임혜동 씨는 이제 비밀 유지를 어겨서 주위에 알린 거 아니냐. 이런 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김하성 씨도 이제 연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계속 연락하느냐, 추가 피해를 주느냐, 이런 게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경찰에 보니까 현장에 제3의 정인,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앞으로 이게 진실이 정인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좀 더 뭐 수사기관이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단순 폭행으로 4억 원을 좀 제시를 한 것이 너무 큰 액수가 아니냐 이런 게 뭐 법조계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나 봐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합의금 액수가 4억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거액입니다. 네. 그 거액이 넘어가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수사기관이 또 밝혀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주장들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임혜동 선수와 그리고 김하성 선수 모두 다 서로의 어떤 혐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대질 신문을 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대질을 해서도 혹시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곳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이고 추가로 나아가서는 그 두 사람이 연락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복원을 해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